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승 변호사입니다. 이 코너는 많은 의뢰인들이 요청하시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과 형사사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담 내용은 바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고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담 내용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서 왔습니다. 지난주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남직원이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술 기운이 좀 올라와서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수고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니 이번 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겠다고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런 사례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이 꼭 가해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적인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회적 인사나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냥 술김에 분위기 좋게 하려던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이 느낀 주관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상 이러한 피의자의 고의성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접촉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주변인의 목격 진술이나 CCTV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깨나 팔 정도의 접촉은 사회 통념상 인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허리나 손등 혹은 신체에 민감한 부위라면 성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의 농담, 술의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 모든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럼 조사에서 저는 뭐라고 진술해야 하나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격려의 의미였다. 혹은 상대방이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때 한 말과 이후 검찰 조사,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 장소가 식당이나 주점인 경우에 CCTV 각도가 테이블을 정확히 비추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증인 진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가 저희 주장과 맞닿는 증언을 할 수 있다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합의 없이 계속 고소를 유지하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금전 제시를 너무 먼저 하거나 억지로 만나려 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실무에서는 변호사들끼리 합의서를 주고받으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사회적 낙인이 큰 편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도움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CCTV 그리고 현장 영상입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변의 진술서나
사건 직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당일이나 다음날 피해자가 별다른 언급 없이 평범하게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당시 심각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분위기, 앉은 자리 배치도, 술자리 진행 순서 등 세세한 정황을 진술서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는 언제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보통 피고 소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구가 오고 조사 일정은 1, 2주 내로 잡힙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며 진술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관의 질문이 과도하게 유도적일 때 이를 제지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거의 사건의 70% 이상을 좌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정확한 복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은 오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하시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사례처럼 강제추행 고소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성적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나 술자리 농담이 성범죄로 비화되는 시대인 만큼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고소 상황이라면 감정보다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